아토피 생활치유요가 4강 들어가겠습니다. 4강 즉시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 영유아기 생활환경이 아토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토피 원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상 중심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난치성으로 분류되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분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부터 3강까지는 임신 중의 문제를 다루었었고요. 4강은 영유아기 생활 환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 3강에 다루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아토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임신 중의 생활 환경과 출산 과정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였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아토피안들과 부모를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통계적으로 정리하였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아토피 이론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원인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의관계가 있었던 것은 출산 방법에 따라서 아토피 유병률하고 차이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특히 제왕절개가 아토피의 원인은 아니지만은 아토피안들은 출산 방법이 제왕절개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큰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임신 중의 스트레스가 역시 다른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듯이 아토피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왔었고요. 나머지 3개 문제는 역시 유해 독소와 아토피와 연관관계가 임신 중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생활용품에 있던 독소들, 실내 공기질에 녹아있던 유해 물질들, 그리고 임신 중에 섭취한 음식들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출산 과정과 엮여지면서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체질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동안 통계적으로 분석해냈던 아토피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4강 영유아기 생활 환경에서 살펴본 아토피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짧아진 모유 수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신 중의 문제였지만 뒤에 이제 더 악화시키는 것이 태어나고 난 뒤에 모유 수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3개월까지만 하고 이후에 못했다는 게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모유 수유는 대부분 6개월 이상 하고 1년 정도 가는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부모들은 3개월에 50% 정도 거쳤고요. 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했다가 37%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 모유 수유와 아토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론을 하는 근거가 짧아진 모유 수유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 3개월부터는 분유를 병행했고 6개월에 모유 수유를 완전히 중단한 경우도 거의 50%가 됐다라는 겁니다. 짧아진 모유 수유와 아토피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봐보면은 이거는 부모님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충분한 모유 수유는 적어도 24개월이 좋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여건상 대부분 조사에서 봐볼 때 일반인들 모유 수유가 12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아토피안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아져 있었습니다. 모유 수유가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보다 더 크게 미치는 영향은 모유 수유를 통할 때 부모나 영아나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는 거죠. 또 이때 대화와 스킨십을 통해서 다양한 교감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도 역시 문제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유익균들을 굉장히 정식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모유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비피더스균을 더 키워낼 수 있는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도
모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올리고당이 자녀에게 주는 영양이 아니라 장내 세균을 위한 영양이 모유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짧아진 모유 수유하고 출산 방법에서 제왕절개 문제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재 살펴볼 때 아토피 원인에 크게 나와 있었는데, 이 공통된 문제는 여기서 심리적인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제왕절개와 심리적인 문제, 연관관계가 어찌 보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출산 과정에서 엄마와 아기가 같이 고통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출산을 겪었던 아이는 엄마, 부모와 굉장히 교감관계가 뛰어나고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특히 무통분만으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와의 교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논문들이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 생태계에 따른 출산 방법과 출산 과정이 역시 심리적인 문제까지 같이 미치더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모유 수유가 짧아지면서 거기에 장내 미생물한테 미치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붕괴가 된다라는 문제, 또 제왕절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물려주는 선택한 유익균이 아니라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거나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미생물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면역력 문제와 직결된다. 짧아진 모유 수유나 제왕절개는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과의 연관관계가 있고, 장내 미생물과 면역력에 문제가 있고, 면역력의 문제와 아토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통계에 나왔듯이 아토피와 영양에 직결적으로 있다.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기 생활 환경에서 살펴본 아토피 원인에서 깨끗한 위생이 문제다. 조금 아시죠, 그죠?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이 아토피가 많이 있고요. 농촌보다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요걸 봐볼 때는 아토피가 유해 환경에 의해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밝혀진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위생관념이 높은 부모 밑에 아토피가 많았다. 요 부분이 깨끗한 위생하고 연결해서 또 원인으로 잡아봤습니다. 미숙한 면역체계가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음식 등 평범한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왜 미숙한 면역체계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도 그 바이러스를 먼저 소량 맞아서 몸 안에 항체를 만들어서 견디는 게 면역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어릴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접해봐야 될 영아기 때 너무 위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접하지 못해서 면역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것들이 아토피의 원인이 되더랍니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위생가설입니다. 너무 위생산업이 발달하고 철저하게 위생을 하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미숙하게 되고, 이 면역체계의 미숙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또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질이 다 있는 목장집 아이들은 아토피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생충이 있는 아이들 역시 아토피가 없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미생물과 공존하고 자연 안에서 자연으로 살아오면서 거기에 적응하게끔 되어 있는 인체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날 과학이 발달하고 위생관념이 생기면서 너무나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전염병을 막아내는 역할도 했지만은 전염병과 더불어서 우리의 면역체계도 미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와 위생가설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국가별 항생제 내성률이 있습니다.
감염질 환자 중에서 메티실린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 보유 비율을 보니까 한국이 67.7%로 영국의 13.6%보다 50% 이상이 더 많은, 적어도 5배 정도 더 높은 그런 형태의 내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생관념이 철저할지 모르겠으면 이 위생관념으로 인해서 많은 바이러스에 내성을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약을 쓰든 다른 치유를 하더라도 잘 듣지 않는 더 강한, 약에 강한 바이러스균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병이 생길 때마다 약을 찾는 것이 이런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어릴 때는 조금은 지저분하게, 조금은 자연 속에서 막 뛰어놀고 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타이틀이 우리는 자연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보면요, 전체 세월에 인류의 역사에서 전체 99.9%는 자연 그대로 살았고요. 지금처럼 위생적으로 산 거는 0.1%도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나 다양한 어떤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찾아냈고 또 많이 우리가 건강해졌지만은 이 건강해진 것보다는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기는 문제, 이거는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가장 첫 번째가 미생물과 공존했던 인류 역사답게 조금 더 자연 속에 있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들이 우리 장내에서 잘 견디고 잘 살면서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체내 환경을 만든다면은 현대과학 플러스 선조의 지혜에 따라서 조금 더 건강한 형태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출산 과정에서 문제도, 모유 수유의 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철저한 위생의 문제도 다 아토피와 연관되어 있는데, 다시 핵심으로 가보면은 미생물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왕절개일 때 유용 미생물들이 체내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 모유 수유에서 체내 미생물을 양성할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해서 또 면역력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또 철저한 위생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철저한 위생 때문에 면역 체계는 미숙해졌다라는 거, 공통점은 전부 다 체내 미생물하고 연관관계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답이 나오죠. 원인이 미생물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토피의 원인 치유는 역시 미생물과 연관관계가 많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 생활 환경에서 살펴본 아토피 원인 세 번째, 역시 또 실내 공기질 문제입니다. 임신 중에 실내 공기질 문제가 태아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은 역시 영유아기도 실내 공기질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유아기 시절에는 종일 실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온도를 대부분 높여 있고요. 생활 자체가 누워 있거나 기거나 하는 게 바닥 생활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실내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바닥 장판은 아직까지 천연재가 거의 없고요. 화학 PVC 재료인데다가 붙일 때 바닥에 본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유해 물질들이 바닥에 가장 많이 쌓여 있답니다. 거기서 특히 바닥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닥에 유해 물질이 노출이 가장 많고 분비가 많은 곳에서 거의 종일 실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영유아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내 인테리어를 역시 봐보면은 건강적인 인테리어보다는 아기가 놀기 좋은 것, 관리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역시 유해 물질이 많은 것 중심으로 사실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달린 곳 많고 먼지가 있을 곳 많고 커튼도 그렇고 아기가 놀 수 있는 소파나 아기 침대나 모든 것들이 봐보면은 상당히 청소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인테리어들이 대부분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봐보면은 새집과 신혼집 마찬가지로 포르말데히드나 벤젠이나 다양한 바이러스나 특히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물론 곰팡이가 있는 곳은 좀 드물지만은 실제 포르말데히드나 벤젠이나 이런 유해 물질이 노출 많이 되는 형태의 그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천연 벽지보다는 대부분 실크 벽지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도구들에서도 사실은 봐보면은 먼지들이 굉장히 끼기 좋은 형태의 인형이나 가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토피의 원인은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의 생활 환경과 출산 과정이 아토피 체질을 만드는 근본적인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유아기 생활 여건과 환경이 또한 아토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4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토피 원인이 이미 임신 중에서부터 출산 과정의 문제, 또 태어나자마자의 문제가 아토피의 거의 99%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토피로 태어났는데 이 친구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들은 이 원인을 알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생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5강, 6강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